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오래 뺏지 않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3분 안에 투자 엑기스만 빠르게 전달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빠르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35,282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14,050포인트인데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0.6%에 달하는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유럽에서 중앙은행도 0.25% 정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현재 마지막 금리 인상 막바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골디락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골디락스 경제가 현재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낙폭이 크게 발생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락장이 대세 하락장이 예상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부터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버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인텔이 실적이 좀 상회가 되면서 시간외로 한 7%가량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오늘 반도체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변동성이 워낙 심해지고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미면상이 굉장히 가득했었던 박이사로 인해서 미면상이 강했던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형제들이 지금 상당히 낙폭이 굉장히 심하죠. 그것 때문에 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하락할 정도인데, 자, 어쨌든 만약에 2차 전지가 쉬어가는 장세가 온다면 우린 뭘 공략해야 된다? 반도체 쪽을 조금 더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베스팅, 즉 이제 좀 투자를 좀 길게 내다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반도체 등 이런 주도주를 편입하는 것을 좀 검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트레이딩, 단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현금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뭐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공매도의 역습이라고 하는데, 자, 2차전지 매물 폭탄 누가 던졌나?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지금 2차전지 쪽은 롱숏 펀드가 아주 크게 지금 가담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를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2차전지를 숏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잡고 있었는데, 워낙에 또 지금 이제 박이사의 뭐 이런 언급들, 그리고 이런 언급에 따라서 뭐 차익 실현하시거나 매도하시거나 다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변동성 장세에서 추매 타점을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졌다고 바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찐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2차 전지의 성장성 자체는 제가 계속해서 입증해 드렸었고, 물론 에코프로 형제들과 포스코홀딩스에 인해서 LNF라는 좋은 종목도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장비주들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어요. 장비주들은 하반기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주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같이 폭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2차전지 장비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주들도 관심을 좀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포스코 에코프로가 시간에도 약세였어요. 그래서 한 3%가량 약세였기 때문에 오늘도 장 초반 오전장에는 좀 크게 밀렸다가 오후장의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경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추정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자, 베누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베누지라는 종목이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서 토대로 최근에 이제 여기서 같이 볼까요? 밑줄 그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의장 대표이사 김만지는 뭐라고 했냐면 최근 주가 상승이 정체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고, 이게 얼마? 2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0억을 매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전기 자동차 산업의 확대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하고자 한다. 그래서 투자한 게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비엘. 누가 이제 추천한 종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매수한 지 지금 하루 만에 어떻게 됐어요? 오늘까지 이제 이틀이 되겠죠. 오늘까지 이틀이 되겠는데 이 이틀 동안 마이너스 20%가량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도 발생한다.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매도해서 오히려 2차전지를 갈아타버리는, 지금 얼마나 이 2차전지로 편중된 이 심리적인 현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사실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항상 어떤 섹터에 너무 큰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제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토대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2차전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좀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하긴 했습니다만, 보통 반도체, 조선, 그리고 기계업종들도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비중은 사실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을 좀 가져가시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2차전지를 지금에서 이제 좀 편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바닥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때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관점으로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이성적인 구간들이 상당 구간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성장성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가져가는 게 일단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같이 볼게요. 제가 아까도 반도체 랠리를 조금 더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인텔이 어쨌든 적자였어. 계속적으로 적자였는데 이번에 예상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로 7% 주가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반도체 랠리를 더 이어가게 할 이슈이고, 2차 전지가 특히나 하락할 때는,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하락할 때는 과연 그럼 뭐가 주도주야? 이걸 봤을 때 반도체만한 게 없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뭐 해성DS, 심텍, ISC,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등등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일정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테마를 살 때가 아닙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도주 섹터, 낙폭 과대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안전한 걸 가야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시장이 훨씬 더 다시 안정화되고 뭐 상승 추세가 다시 가게 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그때 뭐 땡땡 테마 그런 거 매매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이 2분기 영업이익이 589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하면서 시간에 조금 강세를 좀 보이게 됐는데, 자, 우리가 살펴봤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적자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주들이 또 대거 밀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삼성중공업이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자, 흑자를 전환했고, 자, 흑자 전환되게 된 배경이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비중이 증가됐어요. 즉,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비중이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그대로 이제 흑자 전환됐고, 흑자 아마 삼성중공업은 3분기, 4분기 더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될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가 좀 더 보고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 뭐 동성와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 HSD 엔진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아 보여요. 자,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이제 아시겠지만 신조성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 일회성 비용들도 많이 증가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현대미포조선처럼 일부 종목에서는 적자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선주를 투자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슈퍼사이클 한번 보자 라는 의미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3개월, 2개월, 에코프로 이렇게 막 단기간에 막 10배 올라갔다고 절대 그런 랠리가 나오진 않아요. 서서히 서서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서서히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것이 조선주들의 좀 특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 생각보다 잦은 매매를 토대로 수익 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들고 있어서 더 수익 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선주들은 좀 길게 보시는 안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